오늘 비가 좀 추적추적 오네요. 평택이 오랜만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요새 미세먼지가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특별한 희소식 같은 거나 소식이 없나요? 저 네. 오랜만에 네. 아파트 한 채를 매수를 했어요. 와, 축하합니다. 요새 부동산에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중을 괜찮은 하셨구나. 매물이 있어갖고 야, 승부사다, 그죠? 요즘 시기에 사는 게 사실 승부사. 궁금한 게 그러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걸로 계속 눈을 돌리셨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지금 결국엔 원점으로 오신 건데 네네. 그거에 생각의 계기가 있었다 그러면 책인 것 같아요. 책. 아, 책? 네. 제가 이제 한 3월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갖고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게 소쿨의 수도권 꼬마 아파트, 맞벌이 부부의 돈 버는 부동산 부자, 이 두 책을 읽으니까 결국 그분들도 다 하락장 때부터 조금씩 모아가면서 결국은 이번 장 때 아마도 큰 부를 이루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하락은 한번 지났고 이제 아직까지는 하락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쵸. 그리고 또 그냥 돈 가지고 있으면은 네. 쓰게 되더라고요. 계속 와이프가 뭐 PT를 받겠다, 뭐 영어 과외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나가고. 아, 돈에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네, 그래서 돈을 빨리 묶어버려야겠다. 좀 안전한, 그래도 좀 하락이 좀 된 곳으로 전세가 맞춰주고 하락된 곳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묶어놓으려고. 어디 사셨어요? 전주 서신동 쪽 샀습니다. 전주. 네. 남편분이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내 삶의 유익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부동산 투자에 부정적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냐 이거죠, 그 입장이. 아, 그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사치였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죠. 정말 깨달음을. 그러니까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진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는 그런 이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없어질까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네네. 저는 보통 고기값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역시 먹는 거요. 스테이크 많이 구우시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그 초밥을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한 13만 원을 쓰면은 13만 원어치 고기를 사면 한 달 내내 먹거든요, 저희. 또 가족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돈도 이제 친구나 지인들이 이제 중고차를 아니면 신차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신체 뭐 할인 얼마 받아서 뭐 5천만 원에 이제 이걸 샀어. 5천만 원 10채인데. 와, 5천만 원이면 또 고기로 계산하시죠. 아니 금액대가 달라지면 뭔 말이야 이거. 갭 투자 얘기하신 거잖아요. 5천만 원이면 10채인데 와 저걸 소비재에 쓰고 자산에 안 쓰네. 아 아깝다. 막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맞아. 그리고 아파트를 이제 돈이 남을 때마다 아파트를 좀 사서 좀 그 은행 잔고를 쌓아가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는 묶어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 현금 자산을 인플레이션 공격을 대피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밑에 숨겨두자. 네, 이제 부동산 밑에 좀 숨겨둬서 인플레이션 공격을 좀 회피하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번 저희 북토크 때 젠제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젠제님이 소개를 해주신 책이었고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이제 책을 저희가 열심히 읽고 이렇게 만났는데 책 소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이 책이 한번 네. 그 전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14년도, 15년도에 한번 나왔다가 네. 다시 한번 좀 보완이 돼서 맞아요. 이번에 재출간이 된 거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님께서 지으신 책이고 그분이 한 20여 년 전부터 파킨슨 병을 크게 앓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파킨슨 병을 알면서 이제 엄마로서도 살아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로서 본인의 딱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병을 얻게 되니까 뭘 해야 될지 엄청 이제 낙담하시고 그 다음에 침대에만 거의 30여일 누워 계시면서 계시다가 이제 한 생각을 딱 했다더라고요. 아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맞아. 더 좋은 생활도 많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에피소드들이 쭉 소개가 된 것 같고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저는 이 책을 한 하룻밤 만에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북토크가 한 주 미뤄졌다 해가지고 일부러 조금 이렇게 남겨. 네, 조금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읽었는데 저는 되게 이 책이 그 한 주간 저한테 굉장한 여운을 줬어요. 젠젠님 좀 눈물이 많으시다 그러잖아요. 네. 그 병을 좀 옮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냥 좀 안 울긴 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요새 이 책의 내용 중에 이제 한번 미쳐보면은 더 미칠 수 있다. 뭐 미친다는 건 좋은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있죠. 나를 썰어줬네. 나 좀 제대로 미쳐 있는데. 줄 많이 거졌네. 예, 줄은 좀 많이 진짜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밥을 꾹꾹 눌러 담은 느낌?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여기 생각할 게 너무 많고 하루 만에 읽기가 너무 아까운 책이더라고요. 속독하기 좀 힘들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저 이제 다른 자기계발서나 이제 부동산 서적 같은 게 속독으로 좀 읽어내는 편인데 이거는 속독이 좀 안 되더라고요. 한번 다시 곱씹어서 다시 생각해보고 뭐 이런 구절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렇게 약간 우리가 흘려 보낼 만한 그 시간에 대해서 되게 좀 아깝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책이었던 것 같긴 해요. 좀 이렇게 닥달하면서 오래 살았다. 본인도 그렇게 살았다. 숙제하듯이 너무 무의미했다. 이런 것들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과연 진짜 이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분처럼 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다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책 중에 하나였고 지금 되게 행복하다고 하시잖아요. 행복하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의 바톤을 이제 남한테 넘겨주고 나는 이제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그 부분에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마지막 네, 마지막쯤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지 이거를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받아들일 나이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됐고 예전에 맞아. 제가 뭐 지금은 이 병명은 이렇게 큰 병명은 아닌데 네. 제가 결혼하고 1년쯤 이제 아이 태어날 때쯤 돼서 그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아이고. 네, 이제 누가요? 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암 수술해서 요 이제 한쪽을 제거를 했는데. 이쪽? 네. 근데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고 이제 아이는 태어났고 아이 깐난둥이니까 아이는 와이프가 계속 돌보고 저 혼자 가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나오고 했는데 그때 한번 좀 죽을 수도 이게 그때 이제 그 갑상선암은 그냥 절제 제거하면 그냥 그래요? 없어진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그 암병동에 가니까 그 전이 그러니까 이 암도 이제 전이가 되니까 이제 전이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조금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이게 너무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오고 그 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그 정도로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갑상선암 네, 뭐 이제 맞아요. 금방 이제 치유도 쉽고 이렇게 치료도 잘 되는 암인데 맞아요. 근데 만에 하나 뭐 이런 되게 두려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거 이후로 적더라도 세상에 뭐라도 남기고 갈 수 있을 만한 거는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낳고 나니까 생각이 똑같아지더라고요.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 진지하게 좀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은 아이랑 와이프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좀 너무 미안해졌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되게 두려웠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나이대가 아직 이제 주변에서 상을 치른다거나 이런 게 많이 없는 나이잖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들도 아직 나이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시고 하니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다 이제 닥칠 일인데
그러니까 한 번씩 요즘에는 과연 내가 이거를 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문득 페니 선생님께서 그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뭐 철학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이런 철학적인 게 궁금해지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무슨 책을 추천한다 해서 아마 그때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막 얘기를 하셨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어느 정도의 또 준비가 되진 않겠지만 이 어느 정도 이거를 좀 다져가야지만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좀 준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혹시 네. 뭔가 인상 깊었던 것들 있으세요? 이 책 내용 중에? 내용 중에 네. 저는 요거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거의 앞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 보고 되게 소름 돋았었거든요.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는 33페이지에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볼 것. 이거 보고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던 내용인데 한 발짝이 전주셨어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소개를 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파킨슨병 걸렸으니까 파킨슨병이 결국 뇌에 있는 도파민을 제대로 네. 분비 못해서 맞아, 몸이 맞아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근데 하루는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혼자서 제주도 그 방 안에서 새벽에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갖고 일어나셨을 때 그 너무 힘드니까 움직이기 너무 힘드니까 네. 온몸이 땀이 젖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한 발짝 내딛기 전까지는 저기까지 언제 어떻게 가지 이런 고민 맞아요. 때문에 힘드셨다고 했는데 그냥 한 발짝만 내딛으면 되네. 내 발만 딱 보고 가면은 결국은 뭐 시간이 얼마나 됐든 그 화장실까지 도착할 수 있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이분이 한 발짝 한 발짝 그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고 저도 여기 추천왔어요. 그렇죠. 저도 쳐놨어요. 저는 이거 한 발짝이구나. 아니 한 발짝인데 끝에쯤 보면은 그가 배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가 나와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배우자를 내 아내로 만들어가는 건 내 몫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낭떠러지. 예. 내가 간 길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을 때 맞아요. 낭떠러지 갈 수도 있잖아요. 옳은 길이 아니라. 네. 그래도 그 낭떠러지도 내 길이다. 낭떠러지 되게 멋있다. 저 이거 보면서 나도 만약에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면서 낭떠러지에 간다고 하면은 낭떠러지에 걸터 앉아서 풍경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역전세에 맞는 분들한테 그렇죠. 이 멘트 날려드리면은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더 아파할 수 약간 이거 머리한테 치는 느낌. 이게 너가 선택한 너의 욕심으로 인해서 너가 선택한 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낭떠러지도 내 길이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절벽을 기어 올라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아니라 긍정적이세요. 받아들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게 좀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 관점이 너무 다르시다 우리랑. 긍정으로 바뀌세요. 제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요 내용이 첫 부분이었는데 첫 부분부터 되게 임팩트 있는 내용이 나와갖고 너무 인상 깊었었어요. 이 내용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 두려워서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데도 못 가게 된다. 그렇죠. 맞아요. 제자리에만 서 있는 거죠 그냥. 부부 관계에서 나와서 말인데 저는 와이프한테 이 대목을 좀 읽혀주고 싶더라고요. 몇 페이지예요? 189페이지 처음 시 인용한 부분인데 89페이지. 189페이지. 그거 아니에요? 부자 엄마님 보시래요. 아니 나는 뭐 모르고 남편은 아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무슨 나는 남편을 원숭이 모르고 남편은 나를 모른다는 사실에 첫 대목에 이 시를 읽고 와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읽었으면 오늘 고기 반찬 나올 듯 싶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이런데 이 부분은
아내들이 읽으면 그날은 고기 반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문정희 시인이 쓴 남편이라는 시의 일부분이라 하더라고요. 네. 안 그랬습니까? 저만 느꼈어요? 저도 이거 시집을 또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네.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요게 전쟁은 서로 싸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줄에서 이제 맞아요. 많이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 사랑하는 남자. 맞아.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너무 괜찮은 척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구한테요? 와이프한테. 아.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힘들 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니면 내 정신적으로 힘들어 막 그럴 때 그냥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알아주겠거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제 마음속에 갭을 좀 만들어 버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게 있어요. 저는 약간 저돌적이고 뭔가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뭔가 하기를 이제 즐겨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와이프는 저랑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힘들어하는 거야.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를 알려주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 네, 어쩌면 그것이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그렇죠. 이 제일 부분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계속 서로에 대해서 이제 말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사실 되게 많이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시즌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책상을 사잖아요. 네. 애들 책상을 사주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50만 원, 100만 원이었어요. 비싸도 100만 원. 한 50만 원 정도. 근데 아내는 500만 원짜리 샀어요. 와우. 한 세트에. 그래서 네. 두 개 다 해서 8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대만제 와. 책상이었는데 대만제. 예, 그 좀 이렇게 좋은 거래요. 850짜리를 산 거야. 아니, 그러니까 850만 원짜리를 사는 과정에서 다툰 거예요. 저랑. 네. 저도 다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만 대화했을 때는 와이프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카톡방에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익명 카톡방이니까 네. 제 아내가 이런 걸 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막 이런 식 아고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제 위로해주고 네. 뭔가 그런 카톡방이 공감. 있어요? 부동산 방에서도 가끔은 이제 뭐 맛집 얘기도 하고 진짜요? 자기 살아가는 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카톡방에 빠져든 계기가 그런 거였어요. 아내하고 대화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를 첫 년도는 와이프 그리고 둘째 년도는 제가 그래서 서로 수익률이 좋은 쪽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자 1년씩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제가 이길 수밖에 없죠. 후자인데 그 쓴 거보다 좀 덜 쓰면 되고 그쵸. 저는 연봉이 다음에는 또 오르는데 맞네. 그래서 경제권을 제가 가져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편집 구간. 아유 이제 이미 의미 없습니다. 이제 그거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년도는 와이프가 알뜰살뜰하게 1원 단위까지 다 계산해서 모든 걸 다 이제 다 가계부까지 쓰신 맞춰서 있어요. 이제 얼마가 들어갈 거 예상되면 그 얼마만큼 딱 통장에 딱 남겨놓고 했었는데 당연히 제가 얘기를 하죠. 이제 다음 연도는 제가 돈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쓰는 거를 좀 내가 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경제권을 가져와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을 와이프가 이제 좀 많이 속속들이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줄여야겠다. 근데 분위기에 따라 쓰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도. 그거 맞아요. 몰라요. 말 안 하면 진짜. 저도 몰랐어요. 그 경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데 워낙 꼼꼼하고 이제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그걸 오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도 느껴라 이거예요. 니도 보고 니도 느끼고 그러니까는 어디서 자꾸 돈이 새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체크를 안 하면 몰라요. 몰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카드 쓸데없이 계속 끌게 되고 알려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대차대조표를 와이프랑 그렇죠. 같이 작성을 했어요. 맞아. 네, 같이 작성을 하고 나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 튀어나오고 와이프가 몰랐던 부분도 튀어나오고 정리해야 될 게 좀 눈에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책에 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 우리가. 네. 근데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 그 자체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그거랑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냥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앤드류 요즘에 그 유튜브 릴스에서 잠깐 뭐 킥복싱 선수인데 아. 무슨 타이탄이었나? 앤드류 테이트. 모르겠습니다. 앤드류 테이트라고 써요. 약간 썸네일 너무 자극적이더라고. 남자는 바람 펴도 돼. 그 제가 바람 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보면 요즘에 약간 제가 완전 미친 상남자. 상남자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상이에요. 상. 쓰레기. 그러니까 저는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싶다가 이 사람 논리가 너무 멋진 거야. 아 논리가 멋지다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나는 경기에 나갈 때 즐기려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건 다 개소리야. 이러는 거야. 오. 전쟁이야 나는. 전쟁. 죽기 아니면 살기야. 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2세들을 10명 낳는 게 내 목표야. 나와 같은 자들을 10명을 복제를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뭔가 아무튼 봐보세요. 생각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제가 그 말을 다 의역을 하면은 왜 내가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정부가 왜 우리 둘 계약 관계를 만들고 왜 걔네들이 우리의 결혼을 레버리지 하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매트릭스 속에 갇혀 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갇혀 살아야 되느냐. 뚫고 나와라. 막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 사람 말이 너무 요즘에 그 이제 저한테 신선해가지고 무슨 얘기 했냐면 아 그래 뭐 고쳐.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야. 그냥 돈 많이 벌자 내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내가 부자가 되자. 아 내가 더 많이 벌면 된다. 그냥 미친 듯이 벌어보자. 미친 듯이 벌어서 소방.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려 들면은 맞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더 원망하고 맞아요. 분노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아 내가 그냥 사랑하고 네. 기다려 달라요. 사랑하는 그 자체만 네. 내 그냥 그 마음을 쏟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이런 맞아요. 쪽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고치지 말고 무슨 대차저조포야 안 고쳐. 아이 몰라 그냥 돈 많이 벌어 그냥 혼자 그냥 그런 생각하고 여기 더 미치라고 또 뒤에 나오잖아요. 더 미쳐볼 것. 하나 미쳐본 사람은 또 미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예, 미치기로 했습니다. 흥연이님 혹시 이 부분 너무 좋았다 이런 부분 있으세요? 저는 이게 사람의 그 심리에 따라서 이게 와닿는 부분이 있고 네. 막 그냥 흘러보내는 부분이 있고 그때 아까 제가 단톡방에 놀렸는데 친구 얘기할 때 좀 많이 좀 그때 엄청 울컥했거든요. 친구의 죽음? 그러니까 진짜 별 내용 아니거든요. 그냥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도 우리는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친구들과 좀 더 오래 보고 싶다는 것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별 내용 아닌데 그냥 나도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생기면 같이 10대, 20대를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다들 애들 하고 여자들의 그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서로 이제 거의 연락도 이제 뭐 거의 안 하게 되고 하는데 진짜 그 추억 나의 그 추억 속에 딱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10대를 20대를 떠올리면 걔네들이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절이 다시 올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하는데 내가 항상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우리 열심히 다 키워놓고 우리 한 50대 돼서 같이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다시 만나자 이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고 그때 우리 그냥 열심히 살고 그 얘기를 항상 했는데 이 사람도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을 뭐 원치 않게 얻음으로써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그 시간을 또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한 50쯤 되면 내 삶에 좀 여유가 생기면 같이 또 여행을 다니고 다시 또 만날 수 있겠지라는 좀 희망은 있어요. 그런 희망을 갖고 좀 살고 있다. 뭐 이런 게 되게 공감이 가서 이 부분에 좀 줄을 쳤던 것도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조용하게
그냥 가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쫙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이 부분도 진짜 내가 죽더라도 나의 죽음을 그러니까 손을 꼭 잡아주고 그 죽음에 같이 곁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고 갈 거라 바톤 터치를 하고 갈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런 생각까지를 하는 게 얼만큼 더 살아야지 내가 이걸 다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전문이다 네. 보니까 네. 이 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도 많이 나오고. 결국은 책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도 사랑하고 그럼 결국은 아팠던 것들도 다 치유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아팠던 것도 다 치유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랑이라는 인생이라고.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 그리고 저는 사이코 드라마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사이코 드라마라는 단어가 맞아, 사이코 드라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등장을 해요. 약간 그 역할극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연극을 하는 거거든요. 연극에서 네.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가 뭐지? 그냥 딱 직역하면 사이코적인 뭐 드라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정신적인 치유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 역할극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와의 좀 불화가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 임종 장면을 그 장면을 역할극을 하는 거죠. 저는 내가 사이코를 한번 대역을 맡아서 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네, 제 공격의 대상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그랬구나. 역할을 내가 맡아보는 거 이런 류의 그래서 여기서 나온 환자 맞아요. 한 개의 사례가 아버지와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한 그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임종 장면을 마주보는 사이코 드라마를 딱 진행을 할 때 첫 마디가 딱 왜 이렇게 빨리 죽냐 아빠한테 당신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더 오래 살아라. 나도 여기 나왔을 네,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딱 그 역할극을 끝내는 이후에 이 해남님께 말씀하셨던 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다. 왜냐면은 결국은 내가 아버지에 대한 탓을 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나를 갉아먹는 거니까 그런 원망을 안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치유를 하는 과정이 있어갖고 그것도 인상 깊어요. 딱 요 조그맣게 줄을 하나 쳤는데 어떤 결과값이 나와도 내 인생은 결국 다 내 책임이다. 몇 페이지? 240페이지에 이제 어떤 굴곡점을 지나더라도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어떤 화를 내고 어떤 사랑을 하더라도 다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라는 그 핵심적인 단어 저 여기 쏙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니까 후회점을 남기지 않는 삶을 좀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보다 인생이 길지 않은데 싸움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 책을 읽다가 제 와이프가 옆에서 책 읽으면서 이제 읽고 있길래 갑자기 사랑해라고 했거든요. 겁내 싫어요. 진짜 싫어. 뭐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사이 좋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최대한 좀 많이 표현하자. 근데 뭐 해볼 순 없고 책 읽은 김에 그냥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소문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자들은 그걸 좋아해요. 이렇게 말은 그래도 뭐요? 뭐 필요해? 뭐요? 왜 그래?